안녕하세요. 파트 3 화장품 분류 두 번째 섹션 화장품 제조에 따른 특성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요, 부향률에 따른 향료 및 데오드란트와 향료 채취 방법 및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부향률에 따른 향료 및 데오드란트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에 따라 마치 다른 향수를 뿌리는 것 같은 방향 순서를 의미하는 노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그 노트에다가 알코올을 혼합하여 용도에 맞게 생산한 향수가 지속시간 등에 따라 5가지로 분류가 되는 단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포크린선의 땀이 변질되어서 풍기는 냄새를 방지하거나 억제하는 채취 방지제 데오드란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향료 채취 방법 및 테라피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식물성 향료 추출법과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부향률에 따른 향료 및 데오드란트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부향률이란 말이 뭔지 알아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부향률은요, 향수 원액과 알코올의 비율을 얘기해요. 즉, 향수의 농도를 말해요. 따라서 원액의 함유율이 높고 향이 강하고 오랜 시간 유지된다고 얘기하는 건요, 부향률이 높다는 의미하고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노트는요, 시간에 따라서요, 마치 막 다른 향수를 뿌릴 것과 같이 시간 범주 안에서 발생되는 발향 순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즉, 향수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향료들이 기체로 이렇게 휘발되고 그 원료에 따라서 휘발하는 속도와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이렇게 나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탑노트의 내용과 대표적인 오일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탑노트는 헤드노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향수 사용 후에 최초로 이렇게 맡을 수 있는 향이에요. 이 향은요, 알코올이 휘발되기 전 15분 이내에만 맡을 수 있는 향이라서요, 뿌렸을 때 자신만 맡게 되는 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여름철에 사용했을 때 특히 좋고요. 무기력 또는 우울할 때 기분을 고양시키기도 해요. 전체 향의 5에서 10% 비율을 적용하면 돼요. 휘발성이 강한 그린, 시트러스 계열이나 알데하이드 등을 사용해요. 대표적인 오일이 어떤 오일이 있냐면 레몬, 라임, 오렌지, 베르가못, 네놀리, 페티그레인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향료로는 레몬글라스와 페퍼민트, 타임, 시나몬, 클로브 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미들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심장, 하트노트라고도 얘기하고요. 탑노트 이후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맡아지는, 감지되는 향이에요. 같이 섞여져 있는 조합된 오일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육감적이고 성숙한 느낌이 나는 향들이 주를 이뤄요. 프로럴, 시프레, 스파이시, 오리엔탈 계열 등이 이 미들노트에 들어가고요. 대표적인 오일로는 라벤더, 마조람, 로즈마리, 제라늄, 캐모마일 등이 있어요. 세 번째로 라스트 노트, 베이스 노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향수를 뿌리고 난 뒤에 잔향으로 2-3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부터 느껴지는 향이에요. 이 조합된 오일들의 깊이의 향이라고 얘기도 해요. 각자의 채취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렇게 독특한 향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향의 기본 성격을 결정짓는 향이에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적, 정서적 차원의 영향을 주는 향이에요. 엠버, 머스크 등의 동물성 향료, 우디, 오리엔탈 노트 계열 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오일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모략, 베티버, 시더우드, 시스터스, 클라리세이지, 프랑킨센스, 패출리 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향기가 변하는 향, 방금 배운 노트에다가 알코올을 혼합하여 농도에 맞게 생산하는 향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요, 연기를 내어 통과한다라는 라틴어 페프마르에서 유래된 방향성 화장품, 즉 향수라고 해요. 향수는 향료가 주체인 화장품이에요. 향료의 농도, 알코올의 순도, 지속시간 등에 따라서 5단계로 분류를 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해요. 향료의 농도가 15에서 20%예요. 그리고 알코올 순도는 99.5%고요. 향기의 지속력은요, 67시간을 나타내요. 가장 높은 향기로서 가장 완성도가 높으며 가격이 비싸요. 향기가 가장 풍부하고요. 떠난 자리에 진한 향이 한참 남는 향이라고 해요. 그 향을 퍼퓸이라고 해요. 이 퍼퓸은요, 부향률이 20에서 30% 정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양률은 향수 원액과 알코올의 비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향료의 농도는요 10에서 15% 정도 되고요. 알코올 순도는 85%에서 90%, 향기 지속력은 5시간에서 6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요. 오드는 물을 의미하고 있고요. 알코올과 정제수가 같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퍼퓸에 가까운 완성도를 갖고 있으나 퍼퓸보다는 값이 저가라고 해요. 그것을 오드 퍼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부양률은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세 번째는요. 향료 농도가 6에서 10%예요. 알코올 순도는 80에서 85%고요. 향기 지속력은요. 3시간에서 5시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벼운 느낌의 향기 화장수로서 스프레이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단계를 오드 뚜알렛이라고 해요. 저희가 아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향수의 종류일 거예요. 부향률은요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살펴볼게요. 향료 농도는 3에서 5% 정도 되고요. 알코올 순도는 75에서 85%, 향기 지속력은 1시간에서 3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요. 향 입문자들에게 가장 가벼운 방향성 화장품이에요. 상쾌한 느낌의 운동 또는 샤워 후에 전신에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오드코롱이라고 해요. 이제 이 오드코롱부터는 부향률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향기 농도는 1에서 2%고요. 향기 지속력은 1시간 이내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폴레옹 향수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샤워 이후에 가볍게 전신에 사용함으로써 잔향이 오래 유지되고 보습 성분을 보완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 단계를 샤워 코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외에 향수 원액이 포함된 비율로 구분되는 부향률은 고체 향수에서는 5에서 10% 정도, 방향 파우더에서는 1에서 2% 정도 되고 향수 비누에서는 1.5에서 4% 정도 등으로 부향률이 높은 향수일수록 지속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요. 향수가 이렇게 향료의 농도, 알코올의 순도, 그리고 지속시간 등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되고 있는 거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채취 방향제 데오드란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신체의 채취를 없애는 화장품으로 암내 제거제, 채취 방지제 또는 탈취제 등이 있으며 공기나 물건의 냄새 제거 시에 공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것도 합성산화 채취 방지제와 천연 채취 방지제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합성산화 채취 방지제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신체 발생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성분으로 탈취제라고 한다. 합성채취 방지제의 종류는요.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로서 사용되는 파라벤이 있어요. 이 파라벤은요.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들의 성장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화장품 보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쓰는 보존제에 나온 것도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사용 제한 농도가 0.3%로 들어가는 트라이콜로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알루미늄 화합물이 있는데요. 이 알루미늄 화합물은요. 일시적으로 땀이 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성분이에요. 이제 네 번째로는요. 알루미늄 염화물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요.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가 있어요. 다섯 번째 알루미늄 클로로하이드레이트는요. 화학적으로 소금을 뜻하고요. 발암 억제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합성 채취 방지제의 종류들은 사실 부작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하시지 말고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되는 종류들이에요. 이제 향료 채취 방법 및 테라피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식물성 향료 추출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착향제 수업할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향료의 원료인 식물의 대부분은 수증기 증류 추출에 의해 정류가 채취된다고 해요. 이 정류는 물보다 가벼운 휘발성 유상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수증기 추출법은 원료를 가열하고 그 수증기를 보내면서 향료 성분이 증발하고 이 향료 성분이 이 냉각기를 통과하게 되면 이렇게 물과 기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은 저희 향을 내는 에센셜 오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은 프로롤 워터가 돼요. 이 수증기 증류법은요. 10세기경에 아랍에서 최초로 개발되어서 지금까지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수증기 추출법 말고도요. 열에 약한 꽃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출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흡착법, 침륜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열에 약한 꽃의 향을 추출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꽃과 잎을 누른 후에 따뜻한 식물류에 넣어서 식물의 정류가 흡수되게 한 후 추출하는 온침법이 있어요. 그리고 동물성 기름, 라드를 바른 종이 사이사이에 꽃잎을 넣어서 추출하는 냉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에 정류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을 담궈서 추출하는 당근법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용매 추출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정류를 휘발성 유기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을 하는 앱솔루트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요, 로즈, 네놀리, 제스민 등 식물 수지에 함유된 오일을 추출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압착법이 있는데요. 정류의 성분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온에 저온 상태에서 압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정제된 돼지, 말의 기름 등의 원료를 넣어서 향료 성분을 유지로 옮긴 다음에 알코올에 의해서 유지에 녹아있는 성분을 빼내는 방법도 있어요. 보면요, 레몬, 오렌지 등의 감귤류에서 얻은 정류는요, 껍질을 압착하여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이 종류를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레몬, 오렌지, 라임, 만다린, 베르가못, 그레이프프루트 등 열매 껍질이나 내피 등을 실온에서 압착하여 추출해요. 그 다음에 방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수증기 증류법. 수증기 증류법은요,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밑에서 막 뜨거운 물 또는 수증기로 식물을 막 가열을 해요. 그러면 열에 의해서 작은 분자의 휘발성 물질들이 수증기하고 함께 이렇게 증발을 하겠죠. 그러면 그 작은 분자들이 막 파이프를 따라서 응축기라고 있어요. 그 안으로 막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응축기 안에서 파이프를 따라 들어온 수증기와 오일 분자는 냉각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수증기는 냉각기를 통과하면서 증발성 물질인 기체와 액체의 형태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물과 오일의 그 밀도 차이가 나게 되면서 오일은 물 위로 뜨게 되고 물은 오일 밑으로 가라앉게 돼서 오일과 물을 분리하게 되죠. 거기서 나온 오일이 에센셜 오일이 되고요. 근데 물은 프로롤 워터가 돼요. 대표적으로 파인, 라벤더, 페퍼민트 오일 등 거의 대부분의 오일들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초인기 이산화탄소 추출법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로 추출하는 공정이고요. 원유를 채취할 때 채취량을 늘릴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화합물의 합성의 원료로도 사용이 돼요. 이 이산화탄소는 31도의 낮은 온도와 73기압에서 초임계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냉침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위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냉침법은요, 유리판에 라드를 바르고 신선한 꽃잎을 펼쳐 놓으면 꽃이 천천히 오일이 흡수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 3, 4일 정도가 지나면 꽃이 시든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한 20회 정도 반복을 하면 향기를 가득 먹은 이제 포마드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알코올을 사용해서 지방과 섞인 오일을 분리하고 그 남은 알코올을 증발시키면 에센셜 오일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식물성 향료 추출법의 6가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로마 테라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아로마 테라피는요, 약용식물에서 발산되는 향인 아로마와 치유라는 뜻을 가진 테라피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자연요법으로서 대체의학 중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요,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성분이 우리 몸을 치유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는요,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정신적인 면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전인적인 테라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100% 순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되고 전문가용, 메디칼용이나 테라피 등급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요,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는 100%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이어야지만 그 식물이 주는 유익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받아서 자연치유의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일을 구입할 때는 학명이나 원산지, 추출 부위, 추출법, 그리고 받은 인증 마크들을 확인해서 구입을 하셔야 해요. 이로써 파트 3 화장품의 분류는 모두 끝이 났어요. 시험 문제는 두세 문제밖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밥을 먹는 것과 같이 화장품도 매일 사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시면 항상 그 제품으로 시술을 하시는 것들이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지하시고요. 책을 통해서 한 번 더 꼼꼼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꼭 합격하시길 기도할게요. 긴 시간 수업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